2008년 12월 5일 대만 타이중에 살고 있었던 여대생 장량은요, 이날 사촌 오빠가 자기 집에 오기로 한 거예요. 기차 타고 온다고 하니 도착 시간에 맞춰 픽업하려고 일찍 자차를 몰고 고속철도역 타이중역으로 향합니다. 저녁 8시쯤 그녀가 타이중역 부근에 도착했어요. 주차를 어디다 해야 하나? 역 주차장으로 갈까 했는데 주차장이 뺑뺑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때 그녀 역 부근 길가 도로변에 차를 세워요. 여기 세워놓고 얼른 사촌 오빠 데리고 나와야겠다. 그렇게 주차하고 차에서 딱 내리는데, 내리자마자 갑자기 3명의 남자가 그녀를 둘러싸더니 순식간에 그녀 남자들의 힘에 이끌려 다른 차로 끌려갑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반대로 역 안에서 장량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촌 오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전화해도 안 받고, 뭐야? 싶어 역 밖으로 나와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역 근처에 신발 하나가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순간 느낌이 싸해지면서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바로 앞에 장량 차까지 덩그러니. 엄마야, 이거 우리 장량 신발 같은데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렇게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바로 조사에 들어간 경찰. 그런데 아무런 단서를 못 찾아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 12월 7일 난터우에 집 겸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장님이 아침 운동 가려고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연 거예요. 운동하려고.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한 여자가 뛰어들어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 납치됐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마치 영화 추격자의 한 장면처럼 장량이었어요. 처음에 사장님은요, 이 여자가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다짜고짜 막 숨으려고 하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고 하고 있는 행색도 실제 그녀 손에 수갑도 채워져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사장님은요, 이쪽으로 와라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누는데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이 여자 납치당한 지 이틀째라는 걸. 그녀는요 막 벌벌 떨면서 나쁜 놈이 방심한 틈을 타 도망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장한테 지금 앞에 흰색 차 있는지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 사장이 앞에 딱 나가 보는데 그 순간 자기 눈앞에 흰색 차 한 대가 슝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이 사장은요 너무 막 장량이 덜덜 떨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라면 하나 끓여줬대요. 그걸 막 진짜 걸신 들린 듯이 허겁지겁도 먹네. 그리고 그 사이 사장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그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정말 다행이죠. 안타깝게도 그녀는요 자기를 납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 처음 보는 남자들. 그녀 왈 세 남자가 날 둘러싸더니 차에 태워줬고 이것들이 손에 수갑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것들이 자기한테 카드 비밀번호를 막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 그녀는요 머리 씁니다. 멍청한 척 하면서 가짜 비밀번호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한 슈퍼마켓 ATM기로 가가지고 돈을 뽑으려고 시도했죠. 뽑아지겠습니까? 이때 그녀가 멍청한 척을 계속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면서 자꾸 이렇게 막 둘러대니 이 3명 중에 2명이 약간 포기했다 해야 할까요? 재미없어진 걸까? 갑자기 이 2명이 우리 그냥 갈래 라고 하면서 3명 중에 2명이 중간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 1명과 장량만 남게 됐죠. 이때 이 남자는 들어온 늑대의 발톱을 드러냅니다. 이놈이 어느 되게 외딴 산 근처에 있는 폐허로 장량을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성폭행을 한 거예요. 멘탈이 와르르 무너졌을 법도 한데 이때 장량 끝까지 정신끈을 놓지 않아요. 그곳을 떠나 이동할 때 지금 내가 이 짓을 당한 장소가 어딘지 알아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창밖에 이제 보이는 도로 표지판을 외웁니다. 그리고 이놈이 흰색 차를 몰고 문제의 난터우 시내 쪽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이 범인 새끼와 둘이 이제 차 안에 갇혀 있는데 새벽 4시쯤 어디서 끼익 철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이 소리에 그녀 잠시 잠들었다가 깬 거예요. 바로 이 범인 새끼를 딱 쳐다보니 운전석에서 자고 있네. 뭔가 지금이 하늘이 준 기회인 것 같아.
슥 문을 열고 냅다 뛰어 열린 가게로 들어왔던 겁니다. 장양은요, 아직 공부 중인 학생으로 집안 형편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거기다 그녀 말로는 이 3명 모두 처음 보는 남자들이었대요. 평소 인간관계도 좋은 편이고 동관계로 얽힌 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 경찰은 아무래도 이것들 강도 납치범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엄청 충격을 먹었습니다. 지금 납치당한 곳이 외진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타이중역에서 대놓고 납치를 했는데 어쩜 목격자 한 명이 없을 수 있는가?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기자들이 납치 현장으로 몰렸고 분석에 들어갔는데, 이 납치당한 곳이 약간 그 치안의 사각지대라고 해야 할까요? 여대생이 주차했던 곳 타이중역에서 500m 떨어진 곳으로. 지금 화면 보시면 뭐가 딱히 없어요. 오가는 사람도 여긴 별로 없어. 감시 카메라도 이곳엔 없어. 다른 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는데 딱 이쪽만 안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미친놈 3명에게 여대생이 납치된 거죠. 경찰은요, 이 범인들을 잡기 위해 사건 현장 인근 검문소를 설치하고 보안 경비대와 경찰서는 경찰 4명을 24시간 파견해 순찰을 강화합니다. 이 타이중역이요, 상대적으로 이 감시 카메라가 좀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실제 1년 새 이곳에서만 납치 몸값을 요구하는 사건이 3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요, 약간 게시판? 경고판까지 세워요. 이곳은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치안의 사각지대다.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이 새끼들 잡아야죠. 이 장량은요, 범인들의 신원은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성폭행 당한 장소,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까 표지판 외워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로 경찰들을 데려간 거예요. 딱 가서 봤더니 아우 웬일이야. 그 장소에 흰색 세단차가 하나 세워져 있네. 이 새끼가 장량이 도망친 거 알고 여기 와서 차를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경찰 입장에선 땡큐였어요. 조사 결과 이 차 도난 차량으로 확인됩니다. 이 차 안에서 지문하며 핏자국하며 중요 단서들이 다 나와요. 그렇게 바로 용의자 특정합니다. 공갈 절도 전과자였던 류칭저우. 경찰은요, 이것들이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한 그 길목 감시 카메라들을 다 수집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훌쩍 지나가요. 12월 12일 난터우 경찰은 한 신고 전화를 받습니다. 기괴한 되게 이상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이 동시라는 한 남자가 만취가 돼가지고 자기 차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웬 남자 3명이 내 차를 몰고 있어. 이 3명의 남자가 자고 있는 그의 차에 들어와서 동시 포함 그의 차를 다 납치한 겁니다. 얼마나 놀래요. 깨자마자 뭐야 이 남자들. 이 3명은요, 옆에 작은 가위를 딱 들고 가만히 있어라, 목을 콱 찔러버리기 전에. 이 3명이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겁에 질려 사실대로 말했고, 이에 이들은 근처의 한 ATM기로 가서 약 14만 달러의 돈을 인출합니다. 그 후 이것들이 한 숲으로 가더니 거기서 야 내려, 강제로 차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다행히 살려줬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요, 이 강도 수법이 장량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고 느낍니다. 이거 그 새끼들 같은데? 앞서 그랬잖아요. 장량을 납치했던 흰색 차, 성폭행 그 현장에 두고 갔다고. 그러니까 지네들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시에 차를 훔치고 돈도 뺏은 거예요. 경찰은요, 바로 이 동시에 차 추적에 들어갑니다. 약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추적한 결과 이것들이 한 모텔에 들어가는 걸 확인해요. 12월 20일 아침 모텔 포위합니다. 여기서 좀 그냥 조용히 체포가 되면 좋은데 이것들 끝까지 반항해요. 전기 충격기 가지고 막 오면 지져버린다고. 이거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경찰이 이때 공중에다가 빵! 총을 쏜 거예요. 진정하라고 이 새끼들. 야 너네들 좀 미쳤냐?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위 이웃들 다 놀래가지고 나와볼 정도였다는데, 하지만 이런 소리에도 이들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홍군형을 내줘야지. 안 되겠다 생각한 경찰이 류칭저우 종아리에 총을 쏜 거예요. 그러면서 이 3명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량
자기 납치한 놈들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알잖아요. 3명이 딱 잡히고 나서 장량한테 이놈들 맞냐 물어보는데 이때 장량이 이 남자는 맞는데 저 2명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를 성폭행한 앞서 보여드린 류칭저우는 맞아. 그런데 자기를 납치했던 나머지 2명 중간에 그냥 갔잖아요. 류칭저우 자기 혼자 남았잖아. 그러니까 무직이고 돈도 없는 란원 후이 장젠양을 꼬드겨 또 3인방 범죄 조직을 만들었던 거예요. 3명이서 또 범죄하려면 차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동시차를 또 납치하고 했던 겁니다. 장량을 납치하는데 함께했던 2명의 또 다른 공범도 추후에 잡혔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보니까 막 엄청 나쁜 짓을 하고 하진 않았었나 봐요. 중간에 또 그냥 나가기도 했고 그래서 크게 처벌을 받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주범인 류칭저우 강도와 성폭행 혐의로 징역 18년 6개월 그리고 동시를 납치하고 마지막까지 경찰과 대치했던 2명 란원 후이 징역 9년 장젠양 징역 9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만약 이 여대생 장량이 그날 그 시간 용기를 내 탈출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더 발생했겠죠. 정말 위험하고 두려웠던 그 순간 용기를 내준 덕에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은요 대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제가 우리나라 실종 사건들을 좀 다뤘는데 우리나라 남자분이세요. 이분이 동대구역 근처 역 바로 앞에 그 공중전화에서 엄마한테 이제 잘 도착했다 전화하는데 갑자기 억 하더니 통화가 끊긴 거예요. 현재까지도 실종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사건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역에서 갑자기 납치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지에 이제 섬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니냐부터 인신매매 등등 여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대만에서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실제 옆에 사건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란에 이제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항상 주의를 경계하고 사람 많다고 방심하지 말고 남녀노소 모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만에서 발생한 한 납치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